안녕하세요. 도돈반다님 주미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시조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조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오늘은 뱀의 나무 6권, 초록색 84쪽, 100번째 손님을 공부하겠습니다. 뱀의 나무 6권, 초록색깔 84쪽을 펴주세요. 2.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글을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래요. 제목은 100번째 손님. 국밥집에 한 할머니가 떼국이 흐르는 어린 소년과 함께 들어오면서 국밥 하나 얼마나 하지요? 라고 묻고는 국밥 하나를 시켰습니다. 왜 할머니는 국밥을 하나만 시켰을까요? 할머니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국밥을 소년에게 밀어 놓았습니다. 소년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드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동안 소년은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주인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의 100번째 손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음식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은 100번째 손님이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음식값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주인은 가게 건너편에서 소년이 앉아서 무엇인가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동그라미 안에 돌을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동그라미 안에 돌을 넣고 있어서 주인은 깜짝 놀랐대요. 옆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옆 페이지. 소년이 가게 건너편에 앉아서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동그라미 안에 돌을 넣고 있었지만, 하지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돌은 50개, 50개의 돌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바쁘면 국밥 하나 먹고 가게. 오늘은 공짜라네. 주인이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소년이 동그라미 안에 돌멩이를 빨리 집어 던졌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99명,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자 소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사드리는 거야.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국밥을 먹고 소년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희생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요. 또 할머니를 위해서 돌멩이로 100번째 손님을 헤아리는 손자의 정성이 기특하고 가득한 것 같아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소년이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주세요. 할머니가 소년과 함께 국밥을 먹지 않고 깍두기만 오물거린 까닭을 써봅시다. 할머니가 소년과 함께 국밥 먹지 않고 왜 깍두기만 오물거렸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국밥 하나만 시켰고
또 국밥을 나눠 먹으면 손자가 배부르지 않을 것 같아서 손자를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할머니는 국밥을 먹지 않고 깍두기만 오물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년과 함께 국밥을 먹지 않고 깍두기만 오물거렸던 까닭은 손자를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할머니가 소년과 함께 국밥을 먹지 않고 깍두기만 오물거렸던 까닭은 손자를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식당 주인이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짜로 국밥을 먹고 가라고 한 까닭을 써봅시다. 식당 주인은 왜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짜로 국밥을 먹고 가라고 했을까요? 소년이 가게 건너편에 앉아서 돌멩이를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고 100번째 손님이 되면 할머니랑 같이 국밥을 먹으러 들어올 것 같아서 아마 100번째 손님이 되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식당 주인은 아마 단골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짜로 국밥을 먹고 가라고 한 까닭은 소년에게 100번째 손님을 만들어 주려고. 식당 주인이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짜로 국밥을 먹고 가라고 한 까닭은 소년에게 100번째 손님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3번째. 이 글을 읽고 식당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 100번째 손님을 읽고 식당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래요. 100번째 손님을 읽고 느낀 점이 어땠을까요? 100번째 손님을 읽고 느낀 점은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손자를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참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고요. 또 할머니를 위해서 돌멩이로 100번째 손님을 헤아리는 손자의 정성이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것을 알고 소년에게 100번째 손님을 만들어주고 또 할머니한테 음식값도 받지 않은 주인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무척 좋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그쵸? 보기 좋지요. 그러면 옆 페이지 쉼터네요. 쉼터. 건강에 대해 이해하기.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일 나트륨, 소금, 섭취량과 먹는 양과 일일당, 설탕 섭취량입니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먹을 양, 나트륨, 소금하고 또 당, 설탕 섭취량이래요. 그래서 품목을 보면 나트륨, 소금은 일일 권장량 2000mg이고 소금 5g이래요. 그 다음에 또 당, 설탕은 50g, 각설탕 12개가 하루에 적당한 권장량이래요. 그럼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 고혈압, 혈압이 높아짐,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 위암, 위의 벽이 손상되어 위암이 발생될 수 있음. 왜 나트륨,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이렇게 고혈압이랑 부정맥이랑 위암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 나트륨을 분해하기 위해 많은 수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혈액의 이동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혈액이 빨리 흐르고 많고 빨라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또 나트륨이 많이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하므로 위벽이 손상되어서 위염이나 유궤양 또 위암을 발생할 수가 있대요. 그럼 한 장 넘겨주세요. 이번엔 당을 많이 섭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생기는 문제점. 비만, 체중의 증가의 원인이 됨. 골다공증, 칼슘 배설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함. 당뇨,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 당뇨가 발생함. 당, 설탕을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면 높은 열량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되어서 비만이 되기 쉽고요. 또 뼛속에 있는 칼슘 배설을 촉진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대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지면 당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긴대요. 그럼 아래를 보시면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당의 양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나트륨, 소금과 당, 설탕의 양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품목을 보면 여기 라면 한 봉지가 있고 콜라 캔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라면 한 봉지의 당은 3g이고 나트륨은 1930이네요. 97%. 일일 권장량이 2000mg인데 1930이면 라면 한 봉지 먹으면 하루에 나트륨 권장량을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 라면이 짠가 봐요. 그리고 또 콜라 한 캔을 살펴보면 당류가 37이고 나트륨은 35mg이네요. 설탕 섭취량이 50g인데 콜라 한 캔에 37이 있으면 콜라 한 병을 마시면 하루에 권장량을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라면은 나트륨이 1930
30mg이고 당은 3g이었어요. 또 콜라 한 캔에 나트륨은 35mg이었고 당은 37이기 때문에 콜라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100번째 손님을 잊고 느낀 점을 써보았고요.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나트륨량과 당, 설탕량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엔 배미나무 6권 초록색깔 9단원 교훈의 세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